정책자금 신청하셨나요? 서류는 통과하셨죠?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긴장되시나요? 실사 면담이 막연하게 불안하신 분들,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해결됩니다. 실사 담당자가 정확히 어떤 걸 확인하는지, 그리고 대표님이 어떻게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실전 전략 공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 팀장입니다. 저는 지난 8년 가까이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부터 세무, 성장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. 현장에서 수백 건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을 직접 봐왔고요. 오늘은 정책자금 실사 면담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. 실사 면담은 형식적인 거 아니야? 서류만 통과하면 거의 끝난 거 아니야?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실사는 대부분 통과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서류 검토를 거쳐서 온 케이스니까요.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통과 가능했던 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사 면담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실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게요.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 왜 나올까요?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러 옵니다. 첫째, 서류의 진위 여부.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. 여기 직원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0명이 맞나? 작업장 규모가 이 정도가 맞나? 대표자가 실제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나?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. 이 회사가 이 돈을 받으면 실제로 쓸 곳이 명확한가? 그냥 빚 갚으려고 신청한 건 아닌가?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나? 이런 부분을 살핍니다. 세 번째, 성장 가능성. 이 회사가 자금을 받으면 실제로 성장할 수 있을까? 대표자의 의지와 역량은 보이는가?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가?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 결국 담당자는 이 회사에 돈을 지원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죠. 이제 실전입니다. 실사 담당자가 회사에 왔어요. 대표님과 마주 앉았습니다. 이때 거의 100% 나오는 질문 3가지가 있어요. 대표님, 이 자금을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?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. 그냥 운영자금으로 쓸 겁니다. 직원 급여, 재료비, 임차료 이런 데 써야죠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대답은 감점 요인입니다.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당장 급한 불만 끌려고 하는구나 라고 들리거든요.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? 구체적인 투자처와 그로 인한 성과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. 예를 들어 금속 가공 제조업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자동차 부품입니다. 지금 거래하는 A사에서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. 현재는 월 5천만 원 정도 납품하고 있는데 월 1억 2천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. 문제는 원자재를 미리 사놔야 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합니다. 이번 자금 중에서 1억 5천을 원자재 구매에 사용하면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연 매출이 현재 8억에서 15억으로 증가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작업 인력 2명도 채용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. 이 대표는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있네. 실행 가능성이 있겠어.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. 현재 회사의 주요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은 대표님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출 회사라면 저희는 가전제품용 플라스틱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. 현재 주요 거래처가 B사, C사, D사 이렇게 3곳 있고요. 월 평균 매출이 B사에서는 3천만 원 정도, C사에서 2천만 원, D사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연 매출이 대략 8억에서 9억 사이예요. 이렇게 숫자와 함께 설명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.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사업 확장 계획이 있으신가요? 이 질문은 회사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. 대표님께서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이 있어요. 일단 지금 상황 유지하고 천천히 한번 보려고요. 이렇게 대답하면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회사는 성장 의지가 없네.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는 거구나.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. 네,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설비 1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. 그러면 생산량이 현재보다 30% 정도 늘어나고요. 그에 맞춰서 작업 인력도 3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사라는 새로운 거래처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식 납품 계약이 나오면 월 매출이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.
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출한 서류와 면담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서류에는 생산 설비 투자라고 썼는데 면담에서는 원자재 구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담당자는 이미 서류를 다 읽고 왔어요.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체크해놨습니다. 그 궁금한 점을 면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출한 서류는 일종의 전략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면담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,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미 서류 작성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철강 가공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. 서류에 이렇게 썼습니다. 자금 용도는 레이저 절단기 도입 및 원자재 확보. 그럼 면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대표님, 레이저 절단기는 어떤 모델로 도입하실 계획인가요? 도입 시기는 언제쯤 예정하세요? 이 장비가 들어오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으신가요? 원자재는 어떤 품목을 얼마나 확보하실 건가요?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대답이 서류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해요. 자, 이제 실전 준비 단계입니다. 실사 담당자가 방문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로, 회사 현장 점검. 담당자가 회사에 왔을 때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. 작업장이 어수선하고 안전관리가 안 되어 있고 직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. 특히 제조업은 현장이 곧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. 작업장 바닥 정리 상태는 어떤지, 기름때나 쓰레기가 널려 있지는 않은지, 공구나 자재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는지, 안전 표지판이나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, 작업하는 직원들이 안전모나 안전화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대표님 본인도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해요.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작업복에 머리 정돈한 모습이면 충분합니다. 이게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신호입니다. 이 회사는 체계가 잡혀 있구나. 대표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네.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. 면담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.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셔야 해요. 예를 들어 금형 제조 회사라면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주요 거래처 납품 실적, 세금 계산서 사본이나 거래 명세서를 월별로 정리해 놓으세요. 두 번째, 보유 설비 목록, 어떤 장비가 몇 대 있고 연식은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세요. 세 번째, 직원 현황, 직원이 몇 명이고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간단한 표로 정리하세요. 네 번째, 신규 거래처나 추가 물량 관련 자료, 만약 새로운 거래처가 있다면 그쪽에서 받은 견적서나 이메일 같은 걸 출력해 놓으세요. 이런 걸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. 그리고 담당자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죠. 아, 여기 저희 지난 6개월 납품 실적인데요. 비사 쪽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. 담당자라면 여기서 뭘 물어볼까?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서류에 CNC 가공기 한 대 도입이라고 썼다면 어떤 기종으로 도입하실 건지, 도입 후 생산 능력이 얼마나 증가할지, 이 장비로 어떤 제품을 만드실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. 땡땡사의 땡땡 모델로 도입 예정이고요. 견적서는 여기 있습니다. 현재 월 생산량이 1000개인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1500개까지 가능합니다. 주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땡땡 부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준비하면 면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정부는 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까요?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.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. 한 회사에 3억 원을 지원해줬습니다. 이 회사가 그 돈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? 첫 번째, 직원을 더 뽑게 됩니다. 지금 5명이던 직원이 8명, 1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증가합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. 두 번째, 매출이 늘어나면 법인세도 늘어납니다. 매출 8억이던 회사가 15억으로 커지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. 정부는 세수가 증가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협력업체도 같이 성장합니다. 이 회사가 성장하면 원자재 공급업체, 부품 공급업체, 운송업체 등 여러 협력사들도 같이 일거리가 늘어나요. 그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. 결국 정부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보는 건 단순히 이 회사가 불쌍한가?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? 입니다. 그러니까 면담에서는
과거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계획을 강조해야 합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왔고요. 이 자금을 받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. 자,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할게요. 첫째, 실사는 대부분 통과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둘째, 면담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와 실행 계획을 말씀하세요. 그냥 쓸 거예요.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이만큼 성장할 겁니다를 보여주세요. 셋째, 제출한 서류와 면담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. 서류는 면담의 설계도입니다. 넷째, 현장 정돈, 증빙 자료, 예상 질문 준비.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해도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. 저희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정책 자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을 키우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.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